자, 네. 일단 이제 첫 번째 EPL 경기 이제 토트넘 대 첼시. 자, 우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이제 페리시치와 솔로몬 정도가 지금 결장 중이에요. 아이고 강등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벤치웰, 네. 그리고 지금 공격수인 지금 브로자,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인 지금 추쿠에메카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 팀 다 최근 결장자 명단과는 지금 별 다를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좀 기존 부상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결장 중이다라고 지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우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팰리스 상대로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이제 4연승을 기록 중이고, 그리고 이제 잠시나마 좀 리그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토요일 날 이제 맨시티가 본머스를 이기면서 다시 이제 1위를 가져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뭐 토트넘은 지금 아직 1위는 아닌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 만약에 토트넘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이제 다시 1위에 올라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지금 최근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리그 경기에서 브렌트포드 상대로 홈에서 2대0 패배를 당하면서 좀 좋은 흐름이 끊긴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브렌트포드 경기에서 전반전에는 좀 반코트 양상으로 경기를 좀 지배했지만 후반전에는 브렌트포드한테 조금씩 말려들면서 결국 이게 패배까지 이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전에 좀 많이 유리할 때 득점을 이제 못한 게 좀 첼시의 좀 패배 요인에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되려 좀 분위기가 넘어가면서 지게 된 그런 첼시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내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양 팀 다 볼 점유를 통해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점유율 면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측면에서의 좀 싸움이 어느 정도 좀 치열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이제 뭐 첼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측면 위주로 어느 정도 좀 공격 전개를 하고,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의 공격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양 팀 다 좀 측면에서의 그런 공격 전개가 많은 걸 고려하면은 좀 더 측면에서의 그런 공격이 계속해서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기본적으로 수비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이 경기가 좀 생각보다는 쉽게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을 그런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두 팀 다 이제 뭐 수비를 완전히 포기하고 뭐 템포 빠르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수비 밸런스를 좀 잘 맞추면서 어느 정도 좀 천천히 좀 공격을 전개하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도 약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물론 뭐 지금 최근 흐름이나 경기력은 토트넘이 더 좋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이 유리한 건 맞지만, 약간 좀 이런 경기 유형이 좀 생각보다 예상대로 결과가 나온 적이 좀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첼시도 이제 직전 브렌트포드전에서 패배를 했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시즌 극초반에 비해서는 경기력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뭐 무시할 만한 팀은 지금 절대 아닌 상태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는 무작정 뭐 토트넘 승을 가져가기는 살짝 좀 애매하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트넘이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첼시 상대로 솔직히 대승까지는 기대하기 약간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이 경기는 무승부가 나온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뭐 승패보다는 토트넘 햄무나 안 그러면 이제 무승부 쪽 이제 한번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이제 2.5 기준 요거는 언더사이드 한번 볼게요. 네. 토트넘 햄무나 무승부 중에 하나 골라가거나 2.5 기준 언더. 자,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토트넘과 이제 첼시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헤타페 대 이제 카디스. 자, 우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결장자들 외에 이제 경고 누적으로 인해 지금 주전 선수들 두세 명이 지금 추가로 더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비해서 전력 손실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직전 세비야전에서 워낙 이제 선수들이 좀 카드를 많이 받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 선수들이 좀 되는 그런 카디스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5경기 연속 지금 무승부를 거두는 중이고, 그리고 원정에 비해서 지금 홈에서의 그런 공격 전개가 더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홈 경기력이 더 좋은 그런 헤타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근 6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거의 전패일 정도로 지금 경기력이 좋지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제 원정 경기력이 지금 많이 좋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요 정도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직전 세비야의 경기에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카드를 좀 많이 받으면서 이번 경기 이제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을 드렸고, 네,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원정에서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공격 전제가 좋지가 못해요. 네. 그리고 좀 롱볼 위주로 이제 찔러주는 식의 그런 전개가 많기 때문에 다소 좀 공격에서 기대감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번 시즌 좀 공격 전개가 많이 좋아진 그런 헤타페가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공격에서 약간 좀 기대가 있는 팀은 좀 헤타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원정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도 지금 거의 뭐 성적을 못 낼 정도로 지금 성적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헤타페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를 본다면 헤타페 승, 그리고 요거는 네,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네, 요 정도로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네, 헤타페 승에 이제 고배당으로 햄무. 자, 이렇게 이제 헤타페 대 이제 카디스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은 이제 프로시노네 칼초 대 이제 엠폴리. 자, 우선 이제 프로시노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 나오는 상황. 그리고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그런 결장자 룻을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프로시노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컵 경기 이제 토리노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연장전 끝에 이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는 토리노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인 그런 프로시노네이긴 하지만 이제 프로시노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정에서는 좀 3연패로 성적이 좋지 못해요. 네. 자, 다만 이제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이제 좋은 경기력을 토대로 이제 지금 성적이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좀 홈에서 강한 그런 프로시노네 칼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피오렌티나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반전의 결과를 만들었지만, 이제 직전 경기 아탈란타 상대로 홈에서 이제 3대0 대패를 당하면서 이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력이 지금 많이 좋지 못한 그런 엠폴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엠폴리가 특히 지금 원정에서 더더욱 지금 볼 점유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프로시노네가 점유율이 더 우세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홈에서 프로시노네 칼초 같은 경우에는 좀 템포를 어느 정도 좀 빠르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좀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어느 정도 좀 템포가 좀 빠른 경기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간략하게 나와 경기 양상을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공수 전환이 좀 느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로시논의 그런 빠른 공격 전개에 좀 고전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경기 양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프로시노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비가 좋은 편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실점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경기는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좀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 엠폴리보다는 홈에서 강한 프로시노네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프로시노네 칼초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시노네 칼초 이제 승, 그리고 2.5 기준 오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리에 경기, 토리노 대 이제 사솔로. 자, 우선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프로시노네 칼초 상대로 이제 홈에서 연장전 끝에 2대1로 패배를 했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어느 정도 좀 주전 선수들을 많이 기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리노 입장에서는 이제 주전 선수들의 좀 체력 관리가 좀 잘 안 된 상태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 사수올로 역시 이제 토리노와 마찬가지로 직전 컵 경기에서 이제 2부 리그 팀인 스페치아 상대로 이제 연장전까지 치렀지만, 이제 토리노와는 다르게 2군에 가까운 선수진들로 좀 구성을 하며 이제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좀 주전들 관리는 지금 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양 팀의 약간 이런 지금 컵 경기에서의 라인업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상대적으로 더 주전들 관리를 잘한 팀은 사솔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좀 천천히 좀 빌드업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틈틈이 좀 빠른 역습을 좀 통해 어느 정도 기회를 좀 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토리노가 좀 홈에서 경기를 할 때는 대부분의 경기가 이제 템포가 굉장히 좀 느리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좀 전반적으로는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토리노가 홈에서 이제 강한 면모를 보인 팀이었지만 최근 홈 성적을 봤을 때 지금 4경기 연속 승이 없을 만큼 지금 홈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토리노의 약간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체력적으로도 사솔로에 비해 더 토리노가 열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현 상황에서 토리노 사이드를 보기는 좀 다소 애매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사솔로 프랜스, 그리고 고배당으로 요거 한번 무승부도죠. 네. 그리고 이제 2.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본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솔로 프랜스 무승부에 이제 2.5 기준 언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그 외의 경기는 아무래도 이제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이제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김프로님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나사프 대 이제
사르자, 이제 나사프 대 이제 샤르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김프로님. 네. 자, 요 경기는 저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나사프 사이드. 그리고 요거는 내 고배당으로는 내 햄무죠. 그리고 네 이제 언어바 같은 경우는 2.5 기준 언더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지마 대 이제 나부바오르. 네, 요 경기는 그냥 네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이제 무승부를 도전하시거나, 안 그러면 요것도 이제 기준점 대비 언더보는 경기로 네,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뭄바이 시티 대 이제 아릴랄. 네,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양 팀의 좀 체급 차이가 워낙 나다 보니까 요거 원정이긴 해도 네 요거는 아릴랄 승의 이제 마인승 보는 경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마인승은 이제 포르토 기준으로 이제 네 END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벽 ACL 경기, 이제 알파이 살리 대 알사드. 네, 요거는 뭐 이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승패는 뭐 알사드 승. 그리고 이제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안 그러고 이제 언노바 같은 경우는 이거 오버사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이제 양 팀 다 공격 전개가 이제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제 오바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판 대 이제 AGMK. 네, 이것도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세판 사이드. 그리고 이제 언노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오버사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아침까지 전부 다 이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네,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원희님. 네, 일단 지금까지 끝까지 이제 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